자, 교재 103페이지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는데 시험의 출제 난이도가 아주 높고요. 그리고 특징이 아주 많아서 어려워요.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요 철근하고 요 철근은 인장력에 강하다라고 이미 우리가 먼저 시간에 배웠고요. 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다. 이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구조다. 인장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거고 압축력은 양쪽으로 누르는 거죠. 이게 독일 사람 라멘이 개발을 했다. 그래서 라멘 구조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포맨드 하고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문으로 교재로 들어가서 개설해 보면 01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보면 1번의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력이 강한 철근의 특성을 하나가 되어 외력에 저항한다. 인장력이 강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갖다 합쳐갖고 어떻게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가 철근은 인장력이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잖아. 거꾸로 써놓고 답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콘크리트와 철근은 서로 부착성이 좋다. 여기 보시면 내 왼손이 손가락이 철근이고 오른손이 콘크리트라고 하면 이게 서로 부착이 잘 돼. 부착이 잘하는데 빠져버릴 거 아니야. 부착성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는 철근이 녹쓰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모든 물질은 크게 중성, 산성, 알칼리성 모든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에요. 맨 처음에 강알칼리입니다. 강알칼리.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철근은요. 철근은 공기 중에 있으면 산화돼요. 산화된다는 얘기는 산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빨갛게 녹이 슬어요. 녹이 슬는데 어때서? 이 철근이 녹이 슬면 부피가 2배에서 3배 팽창을 해요. 그러면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데 철근이 2~3배 늘어나면 콘크리트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면 맨 처음에 알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산성화라는 게 이런 거야. 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을 띠고 있을 때는 절대 탄산가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산성화 된다는 게 철근하고 탄산가스가 만나서 그런 거야. 우리 사람이 공기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잖아요. 그 이산화탄소하고 철근이 만나면 산화되는 거야. 빨갛게 녹슨다는 거지. 근데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면 철근을 감싸고 있잖아요. 이 탄산가스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세월에 장사 없다는 얘기하죠. 이 세월이 가면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에서 약알칼리, 그 다음에 중성이 돼요. 중성화가 되면 이제 콘크리트 안으로 탄산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철근하고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철근이 녹슬게 된다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문을 다시 보면 동그라미 3번 지문이에요.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는 철근이 녹슬는 것을 방지한다는 거. 그것도 어느 한계까지만 그렇죠. 중성화되면 그 역할을 못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 팽창 계수가 거의 같으므로 온도 변화에 대한 2차 응력이 생기지 않고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온도 팽창 계수, 이 온도 팽창 계수를 갖다가 뭐 선팽창 계수 이렇게도 쓰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모든 물질은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수축하게 돼 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나무도 뜨거우면 늘어나요. 추우면 줄어드는데 조금 늘어나고 조금 줄어들어. 근데 쇠는 뜨거우면 많이 늘어나고 추우면 많이 줄어들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런데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뜨거워도 늘어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해. 추워도 줄어드는 정도가 거의 비슷해. 그래서 부착력이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인장 강도는 철근이,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도록 설계한 구조로서 라멘 구조 또는 RC 구조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갈 건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보라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 볼을 반 나눠서 이걸 중립축이라고 해요. 중립축. 그러면 위에는 상부라고 하고 아래는 하부라고 해요. 이 볼은 단순보라고 하는데, 드러만 보세요. 내 손이 기둥이나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이크는 보라고 떨리면요, 이 마이크를 큰 힘으로 들면 들릴 수 있어요. 이런 걸 단순보라 그래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요, 위에서 힘을 가하면 이 부재가 이렇게 휘어져요. 요 길이가 똑같은데 위에서 큰 힘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지. 그럼 요 길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비교하면 이게 짧아졌다는 거죠. 짧아졌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미는 압축력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요 길이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좀 길어졌죠. 그죠?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당기니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장력의 강한 게 뭐예요? 철근이잖아요. 그래서 인장력을 받는 요 하부에다가 늘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철근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잖아요. 위에는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하고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철근이 들어갔고 콘크리트가 들어갔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라멘 구조, RC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인장력은 철근, 콘크리트는 즉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받는다는 건 얘기 됐어요. 그 아래 그림 아래 보면 그 그림에 보면 왼쪽 가운데 그림 보면 인장이라고 균열이 이렇게 생겼나요? 여기에 이렇게 균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는 끊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균열이 생기지 말라고 아래다가 철근을 넣어준다는 거지. 땡기니까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철근이 그 인장력을 감당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림 아래 보면 박스 02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내화 구조, 내구, 내진, 내풍적인 구조다. 이 소리는 내화는 불에 강하다는 거고 내구는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진, 지진에 강하다는 거고 내풍적이다, 바람에 강하다는 거야.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거푸집만 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요.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하다. 요거 여기 한번 보시면 시멘트, 물, 모래, 자갈, 이게 콘크리트잖아요. 이 안에다가 철근을 넣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시멘트의 주성분이 석회석하고 점토예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산화철도 있고. 근데
주성분이 석회석하고 점토인데 우리나라에 석회석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시멘트의 원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재료가 풍부하고 구입이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에 고층 건물, 지하, 땅속이죠. 및 수중구치가 할 수 있다. 우리 한강 다리 밑에 보면 교각 세울 때 보면 물속에 들어보놓잖아요. 그죠? 예, 수중구치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인 거고 오른쪽에 이제 단점이야. 시험에 지겹게 많이 나왔어요. 장단점. 동그라미 습식 구조이므로 습식 구조이 뭐야? 물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겨울철 공사가 어렵고 왜 어렵냐?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 못한다 이거죠. 공사 시간이 어떻게 길어지죠. 그 다음에 자중이 크다. 자중이 스스로의 무게죠. 자중이 크다. 자중이 크면 어떻게 되죠? 치마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치마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는 흐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치마가 된다. 물론 균등 치마도 있고 부동 치마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치마가 안 되게 하는 방법, 건물을 가볍게 하면 되잖아. 상부 구조엔 대책도 있고 하부 구조엔 대책도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방법은 상부 구조를 가볍게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벼운 부재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하부 구조는 뭐냐?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되죠. 근데 기초 튼튼하게, 야, 기초 너 튼튼해야 된다? 튼튼한 거 아니잖아. 뭐 들어간다는 거야? 돈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결론은 이 건물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고층 빌딩 보면 다 겉에 유리 감싸죠. 커튼을 구조하잖아요. 가벼운 유리나 이마트 홈플러스 보면 얇은 철판 같은 거 씌우잖아요. 그죠? 그게 외벽의 자중을 경감시킨다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제 자중이 크다는 얘기 됐고 이제 파괴 철거가 곤란하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남산 아파트가 폭약으로 터트린 건 뉴스에서 한번 좀 봤을 거야. 폭약으로 남산 아파트 주저앉았어요. 파괴가 어려워요.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혹시 자녀나 또는 손주나 이런 애들이 건축 쪽으로 한다면 토목도 그렇고 우리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해 가고 있어요. 물도 사 먹고 있고 물 쪽으로 하거나 수건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파괴공학 언젠가는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전음도가 크다는 얘기는 소리를 잘 전달한다는 거야. 음을 잘 전달한다. 그래서 우리 층간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보면 칼불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음 전음도가 크다. 공사비가 비교적 고가고. 그 중에 하나 문장을 바꿔서 옳지 않아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철근공사 얘기가 나와요. 철근공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원형철근, 이형철근, 고장력철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먼저 한번 보시면요. 요 철근이요. 철근에 보면 원형 철근이라는 게 있고 이형 철근이 있어요. 크게. 원형 철근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동그란 철근이에요. 요즘은 보기 힘들다. 보기 힘들다는 얘기는 단점이 있어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형 철근은 요 이자가 다를 이자야. 형태가 다른 이런 뜻이야. 형태가 다른 철근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원형 철근에다가 요 끝에 보면 리브가 이렇게 해서 곡면이 이렇게 이런 리브 곡면이 있고 여기에 마디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마디는 X자도 있고 직각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형 철근인데 우리가 지름을 표현할 때 동그라미에다 짝대기 그런 걸 우리가 파이라고 읽어요. 초코파이 할 때 파이. 이형 철근은 디포멘드의 약자라서 D를 쓰거나 대문자 D나 소문자 D를 써요. 그리고 이 원형 철근은 스틸 라운드라고 해서 SR로 표현해요.
이형철근 SD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건 뭔지는 알았는데 지금은 원형철근이 거의 없어지고 이형철근을 쓰는데 이형철근 쓰는 목적이 뭐냐? 부착력 때문에 그렇다. 부착력.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밀면 잘 밀리잖아요. 근데 손바닥을 대고 밀면 잘 안 밀리는데 그 이유는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합니다. 물론 거칠기에도 비례해요. 손가락보다 손바닥이 면적이 넓으니까 마찰이 커서 안 밀린다. 그러면 이 원형 철근은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맞닿는 면적이 여기 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거기다 이거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죠. 이게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훨씬 많은 면적이 다니까 부착력이 좋아져요. 약 40% 정도. 그래서 이건 거의 안 쓰고 이걸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아래 그림 아래 보면 고장력 철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하이텐션 바라고 하는데 인장력이 큰 고강도 철근으로서 고강도 콘크리트와 같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세수는 세푸대에 담아라 이런 얘기 있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여기 보세요. 철근이 고강도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럼 같은 거기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 고강도 철근 썼는데 일반 콘크리트 쓰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지. 거꾸로 고강도 콘크리트 일반 철근 쓰면 끝이다 이거지. 그래서 끼리끼리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고강도 철근은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제 그 아래 이제 철근의 가공이라는 게 나옵니다. 가공. 가공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는 거야. 음식물도 가공하잖아요. 그렇죠? 먹기 좋게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가공에서 자, 그 동그라미 1번 지문을 한번 보세요. 철근은 지름 25mm 이하에서는 상온에서 28mm 이상 가열해서 가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철근의 가공에는 상온 가공이라는 게 있고 열 가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상온 가공은요. 덥다고 에어컨도 안 틀고 춥다고 난방기도 하는 평상시 온도를 상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25mm 이하일 때 열가공은 28mm 이상일 때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작업대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작업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바밴더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요. 공사 현장에 관심 있게 본 사람 한 번쯤 봤을 거야. 바밴더라는 걸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끼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잡고 이렇게 휘면 돼요. 여기를 휘고 싶다 그러면 더 집어넣어서 휘면 되잖아요. 25mm 이하일 때는 원하는 데가 휘어져요. 근데 28mm 이상 되면 여기를 휘고 싶은데 여기가 휘어져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휘고자 하는 것을 열을 가한 다음에 휘는 걸 열가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원형 철근의 말단부에는 반드시 갈고리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요.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갖다가 갈고리라고 하는 거야. 갈고리. 영어로는 훅이라 그래. 훅. 이게 내 왼손이 철근이고 오른손이 콘크리트예요. 이게 빠지면 꽝이잖아요.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갈고리를 둬요. 그럼 안 빠지겠죠. 이걸 쓴다는 거야. 근데
그 지문에 원형 철근, 이런 원형 철근은 무조건 이런 갈고리를 둬야 된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형 철근은 부착력이 커서 말단의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설치한다. 정리해 볼게요. 자, 원형 철근은 무조건 갈고리를 둬야 되잖아. 근데 이형 철근은 갈고리를 안 둬도 되죠. 단 중요한 곳에는 이형 철근에도 갈고리를 둬요. 그 중요한 곳이 바로 그 아래 기억해 보면 기둥, 보의 담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다 표현해 볼까요? 여기다가 여기에 기둥이고 이게 보죠. 그러면 기둥에 철근이 축 방향으로 드는 게 주근인데 이렇게 와서 여기 끝에 이렇게 갈고리를 두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보에도 이게 보인데 축 방향으로 드는 게 주근이죠. 이렇게 와서 여기에 갈고리를 이렇게 둬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갈고리를 또 이렇게 두고요. 기둥이나 보에 이게 지금 기둥인 거고 요거는 본데 기둥에도 갈고리 두고 보에도 갈고리 뒀다 이거야. 그 다음 지문에 보면 대근, 가로열고 띠철근.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이게 기둥에 보면 이 축방향이 주근인데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철근. 이 철근을 대근, 띠철근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봤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둥이 수직구조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럼 겉에 사각형의 대근 또는 띠철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철근을 이렇게 꺾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사각형으로. 그럼 이 속에 이제 주근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쫙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대근 띠철근 있는 거고. 그런데 자 보세요.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쪽 거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 와서 이렇게 갈고리가 있다. 긴 철근을 꺾어서 만들어서 끝에서 이렇게 갈고리 둔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요 파란 게 대근이라고도 하고 띠철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갈고리 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볼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철근을 갖다가 늑근이라고 하는 거죠. 늑근. 영어로는 스트럽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 넣어보면요. 이건 뭐냐면 이걸 보의 너비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의 춤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 이 콘크리트 슬래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쫙 길게 있는 거죠. 가로로 길게. 이 안에 늑근이 피복 두께를 뜨고 늑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근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갈고리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요거의 명칭이 뭐다? 느끈. 느끈에도 이런 갈고리를 둔다 이런 뜻인 거야. 그 옆 페이지 가보면 맨 위에 10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느끈. 그 다음에 굴뚝철근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굴뚝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굴뚝이 있으면 여기도 굴뚝철근이 이렇게 와가지고 갈고리를 둔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분에 굴뚝.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보, 단순보의 지지단. 여기요. 이게 단순보잖아요. 여기 좀 볼래요? 단순보 요 끝에도 갈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캔틸레버 보는 여기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튀어나온 보가 있어요. 이거는 이 보는 양쪽을 붙잡고 있지만 이건 한쪽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인데 상부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두고 이렇게 해서 기둥에 정착시켜요. 이게 갈고리를 뒀다 이런 얘기인 거야. 캔틸레버 보도.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합시다. 자, 원형 철근은 무조건 갈고리를 둬야 된다. 요거. 그죠? 맞나요? 근데 이형 철근은 안 둬도 된다. 근데 이형 철근도 중요한 곳에는 갈고리를 둔다. 어디? 기둥, 보, 대근, 느근, 굴뚝, 캔틸레버 보. 이해했나요? 단순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지금 105페이지 중간 후에 보면 철근의 부착력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부착력이. 그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휨에 의한, 여기 눌러보면 여기 좀 볼까요? 여기에서 위에서 힘을 가하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게 휨 모멘트예요. 휨 모멘트. 지문을 다시 보면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휨에 의한 인장력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기대하기 어렵고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해야 된다. 이때 콘크리트에 발생한 응력을 철근에 전달하도록 콘크리트와 철근을 일체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착력이다. 이제 그 아래 이제 남반은 1번에서 8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문장을 바꿔서 답이 되겠죠. 동그란 1번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이 증가한다. 여기 좀 볼까요? 내 왼손이 철근이에요. 오른손이 콘크리트야. 이 콘크리트가 압축력이 강하면 이 철근을 꽉 붙잡고 있겠죠. 당연히 부착력이 커지는 거죠. 철근의 주장에 비례한다. 이 소리는 이렇게 굵은 철근을 이렇게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는 게 좋아요. 왜 여러 개 쓰는 게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니까 이랑 똑같아. 근데 이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닿는 면적이 이게 다지만 이거는 훨씬 철근과 콘크리트가 닿는 면적이 이 길을 다 더하는 거니까 훨씬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좋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장을 길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중복되는 거 2, 3번이 동일한 철근 비일 때 굵은 철근을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사용한 것이 유리하다. 부착이 좋은 거고 원형 철근보다 이형 철근이 부착력이 더 크고 그 다음에 표면에 약간 녹이 쓴 철근은 부착력이 좋다. 약간이란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약간 녹이 쓸면 표면이 거칠거든요. 거치니까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수평 철근보단 연직 철근, 수직선을 연직선이라 그러잖아요. 수평 철근보다는 연직 철근이 부착력이 더 크다.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것보다 수직으로 있는 게 더 부착력이 커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같은 수평 철근의 경우 상부 철근보다 하부 철근의 부착력이 크고 무게로 눌리니까. 그 다음에 철근의 정착 길이를 증가시키면 부착력이 증가하지만 부착력이 정착 길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철근의 정착 길이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요. 반 나눠서 우에 상부 아래 하부인데 포의 철근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피복 두께 떨어지게 정착하고요. 또 이 하부에 있는 철근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부재 정중앙보다 바깥쪽에 돼야 되고 피복 두께도 떨어져야 되고 근데 여기 요 기둥 안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정착 길이에요. 요게 나중에 자세히 가서 깊이 배우면 이런 거 배워요. 인장철근이에요. 인장철근이고 여기 요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철근은 요거는 압축철근이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면 내가 무슨 소리를 할 거냐면 요 정착 길이가 길면 길수록 부착력은 좋아지는데 어느 한계까지인 거야. 무한정 길게 한다고 해서 부착력이 커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가보면 동그라미 8번이요. 철근의 정착 길이를 증가시키면 부착력이 증가하지만 그죠? 부착력이 정착 길이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무조건 길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커지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것도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거고 그 아래 이제 거푸집 공사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푸집 공사라는 게 나오는데 일단 지문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거푸집 공사요.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또는 지지 않은 가설 구조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모양을 만들 때 틀이 있잖아요. 틀에 넣고 보면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콘크리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거푸집이라는 걸 이렇게 치고요. 좀 이따 따로 자세히 하겠지만 거푸집이라는 걸 치고 이 속에다가 일단 거꾸로 그리자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철근을 조립을 해요. 이게 주근입니다. 항상 축방에 들어가는 게 직각으로 들어가는 요 철근은 띠철근 또는 대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철근을 조립한 다음에 겉에다가 거푸집이라는 걸 쳐요. 바나나 껍질이라고 떠올리면 편하네요. 거푸집을 친다 이렇게. 이게 거푸집이다. 그러면 여기에 자갈,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걸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갖다 붓죠. 다 부으면 수화작용을 거쳐서 응결경화되죠. 다 굳은 다음에 맨 나중에 요 거푸집을 바나나 껍질을 떼어내듯이 떼어내고 어떻게 돌을 붙이든지 타일을 붙이는 데서 쓰잖아요. 그죠? 거푸집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그 아래 거푸집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이건 10에 나오는 것보다는 기본이니까. 1번에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변형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모르타르나 시멘트 풀이 누출되지 않아야 된다. 그죠? 시멘트 풀이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거잖아요. 형상과 치수가 정확한 표면이 메꿔내야 되고 조립비가 싸고 재료가 적게 소요되며 가공이 쉽고 반복성이 가능하게 되고 조립 배치가 용이 되고 그런가 보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거푸집의 부속품이라는 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거기 보면 긴결재, 긴장재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폼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격리재, 세퍼레이터, 간격재, 스페이서, 박리재, 폼 오일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넣어보려고 해요. 여기다가 그거까지 설명하고 쉬었다가 다시 할까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거푸집을 이렇게 치고요.
거푸집을 이렇게 치고 콘크리트를 갖다 부었겠죠. 콘크리트를 갖다 부으면 콘크리트를 부으면 이 콘크리트 압력 때문에 거푸집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겠죠. 그럴 거 아니야. 벌어지면 안 돼. 형태가 똑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는 부재가 있어요. 요거의 명칭이 여론교재 처음에 있는 긴결재라는 거예요. 긴결재. 이 긴결재를 다른 말로 긴장재, 긴장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어로 폼 오일이라고 있는데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넥타이도 안 매고 반팔 입고 다니는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매면 딱 잡아지잖아요. 넥이 목이라는 뜻이고 타이는 목에다 거는 타이, 줄이다 이거 딱 걸면 벌어지는 걸 잡아주잖아요. 이게 폼 타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폼 타이. 반대로 이렇게 오므라들어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돼서 공사 현장에 대주는 게 있어. 이게 두 번째 보면 격리제라는 거예요. 격리제. 격리시킨다. 영어로는 세퍼레이터 이렇게 돼 있죠.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간격제가 있는데 그 간격제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아래 박리제라는 게 있나요? 박리라는 게 떨어뜨린다는 거야. 여기 좀 볼래요? 나중에 이 콘크리트 치고 이 거푸집을 띄어내는데 거푸집이 콘크리트에 붙어서 안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거푸집에다가 폼 오일, 기름이야. 폼은 우리가 그런 얘기,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 학교 다닐 때 보면, 야, 임마, 폼 잡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깨에다 힘 빡 주고 막 이렇게. 폼이 거푸집을 영어로 폼이라고 하는 거야. 거푸집. 거푸집을 영어로 폼이라고 해요. 폼 오일이 기름이잖아. 그 거푸집에다 기름을 바르면 잘 떨어져요. 이게 박리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동그란 선반에 간격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걸 마저 지우고요. 여기다 한번 표현해 볼게요. 내가 이런 모습을 많이 넣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콘크리트 바닥을 슬래브라 그래요. 슬래브 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간격제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스페이서 또는 스페이서 블록이라고 하는데 여기 설치를 중간중간 해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다가 철근을 갖다가 이렇게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콘크리트가 다 굳은 다음에 이 거푸집을 띄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띄어내면 여기서부터 이 철근이 있는 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피복 두께가 나와요. 피복 두께. 다시 말해 이 간격제는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 이거. 피복 두께는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피복 두께는 이 옷을 피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피부를 보호한다 그래서 피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 시절엔 다 벗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가다가 모서리에 부닥친 피부에 상처를 나잖아요. 피부를 보호한다 그래서 피복이라고 하거든요. 저 기둥이 있으면 저 망치 가지고 막 깨다 보면 언젠간 철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이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한다는 거지. 그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간격제다 이런 얘기야. 되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